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목소리가 가장 크고 자신을 가장 화려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존재들은 늘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조용한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단단함과 외면의 평온함이 만나 만들어내는 보기 드문 조합이며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중과 주목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지혜가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그분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20년 전 저는 한 회사의 중요한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보다 통찰력이 부족해 보이는 동료들이 큰 목소리로 대화를 지배했고 제 아이디어는 그대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내면의 토대를 갖는 것임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소음과 혼동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인간의 성취에 대해 연구하며 만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한 자신감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최근에 만난 사람 중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의 존중을 이끌어냈던 사람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필요도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끼어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존재감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자신감의 힘이며 이 힘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저는 성공의 심리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제 삶에서 직접 이 원칙들을 시험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운전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의실 뒷자리에서 숨죽이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제가 더 공격적이거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만드는 정확한 원칙과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 회의실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종종 가장 강력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도 성공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그 매력적인 존재감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전에서 검증된 원칙들입니다. 당신의 배경, 학력,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이 원칙들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조용한 자신감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 되는 그 힘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감을 오해합니다. 진정한 자신감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이라고 착각하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 실수를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거만함을 진정한 자신감으로 혼동하는 것을 말입니다. 두 명의 임원이 회의실로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임원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우렁찬 목소리로 대화를 중단시키며 모두가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게 합니다. 반면 두 번째 임원은 조용히 걸어 들어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누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3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답은 언제나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뇌 패턴을 연구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이 성장할수록 자기 의심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문자 그대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르게 행동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당신의 뇌를 재배선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한때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고군분투하던 영업 임원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기술적 지식과 완벽한 화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잠재 고객을 정보의 홍수로 압도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말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가 진정한 자신감의 의미를 깨달은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법을 배웠고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보다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매출은 3개월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내면의 대화가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내면의 대화를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설 때 단 한마디 말을 하기도 전에 당신의 뇌는 이미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천 가지 생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이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위해 당신의 뇌를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자신감을 만드는 3가지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자신감은 선행 조건이 아니라 결과임을 이해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행동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마다 당신은 자신감의 신경회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실수와 실패는 자신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감을 쌓는 벽돌임을 인식하십시오. 제가 만난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횟수만큼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좌절이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셋째,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비교가 아닌 기여에 집중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자신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초점이 어떻게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로 옮겨갈 때 바로 그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 사고방식을 결합하면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자신을 개선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게임을 마스터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조용한 자신감의 7기둥이라 부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자기인식의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스타일, 말투, 행동을 모방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당신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완전히 정직해질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닌 척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약점을 감추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타고난 재능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을 만들어내고 당신이 스스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 점진적 탁월함의 연마. 자신감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쌓입니다. 저는 이것을 점진적 탁월함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마스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표 기술일 수도 있고 기술적 전문성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경청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CEO는 매일 아침 단 15분 동안 질문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회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리더십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기둥, 실패를 피드백으로 수용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모든 주요한 돌파구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 바로 뒤에 찾아올 것입니다. 핵심은 실패를 다르게 보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실패는 멈춤 신호가 아니라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향 표지판입니다. 네 번째 기둥, 성공을 자동화하는 습관. 당신의 습관은 당신 삶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입니다. 당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그것들은 바로 지금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자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습관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나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당신이 방 안의 분위기를 읽고 사람들이 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힘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거래가 미묘한 감정적 신호를 읽고 대응하는 능력 하나로 성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이해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둥, 자신감을 고정하는 의식. 매일 당신을 중심에 세우고 당신의 힘을 상기시켜주는 답이 필요합니다. 아침 10분의 시각화일 수도 있고 중요한 회의 전에 목표를 검토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하는 파워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조용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일곱 번째 기둥, 전략적 인내의 힘.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기둥일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을 차별화시킵니다. 전략적 인내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쌓아 올려진다는 것을 알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경쟁사만큼 사업이 빨리 성장하지 않아 좌절하던 사업가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지름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략적 인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기려는 노력을 멈추고 10년 후의 승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결정은 향상되었고 스트레스는 줄었으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아침을 자신감 가속화 의식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첫 30분은 그날 전체를 프로그래밍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자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대신 그 소중한 첫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5분은 감사입니다. 단순히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5분은 당신의 가장 큰 성공들을 복기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뇌가 실패가 아닌 성공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분은 오늘의 도전 과제들을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처리하는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분은 당신의 마음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 의식은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뇌 훈련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성공을 위한 신경회로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일 변혁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1일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자기 인식에 집중하십시오. 자신감 일지를 쓰십시오. 특히 자신감이 넘치거나 의심이 들 때마다 기록하십시오. 무엇이 그 감정을 촉발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하면 당신의 자신감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8일차부터 14일차까지는 작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십시오. 평소에 조용히 있던 회의에서 발언하고 미루던 전화를 걸고 피하던 힘든 대화를 나누십시오. 각각의 작은 승리가 추진력을 만듭니다. 자신감이 생기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5일차부터 21일차까지는 당신의 안전지대 확장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당신을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시키는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더 말을 걸거나 한 가지 책임을 더 맡거나 아이디어를 하나 더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반드시 좌절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비판은 사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목받을 만큼 가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좌절은 당신이 멈추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좌절은 일시적이며 모든 비판은 당신이 그것을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단순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작은 승리를 통해 추진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작은 승리와 큰 승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을 기록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작은 승리를 만들어낼 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작은 승리가 다음 승리를 더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승리는 평소보다 1초 더 길게 눈을 맞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만이라도 회의에서 한 번 발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의 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불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복도를 걷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목적의식을 갖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고 그는 더 자신감을 느꼈으며 이는 그가 더 당당하게 행동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선순환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감은 거대한 도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 용기를 내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자신감 근육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실용적인 전략들이 당신의 일상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감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성취 가속화 공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표 설정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용한 자신감을 실질적인 결과로 바꾸는 완벽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결핍의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한 자신감의 토대 위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성공을 예상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그냥 적어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성공을 설계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매일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에 진정한 마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단 1%씩만 개선된다면 1년 후 당신은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37%가 아니라 37배입니다. 이것이 복리 성장의 힘입니다. 당신만의 성공 청사진을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목표와 구체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두려움은 막연하고 일시적인 장애물로 취급하십시오. 당신의 청사진은 매일, 매주, 매달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전략적 침묵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떠드는 세상에서 침묵은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제가 오래전 한 멘토에게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성공은 소리를 내지만 준비는 조용하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끝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것을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목표에 대해 말하는 데 쓰는 1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쓸 수 있었던 1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전략적 침묵은 당신의 창의적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계획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 마치 이미 성취한 것처럼 작은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진짜 일을 할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압력솥의 뚜껑을 닫아두면 압력이 쌓여 변화에 필요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섣불리 당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귀중한 증기를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뚜껑을 닫고 그 에너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집중시키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정의 정점, 즉 직업적,
개인적 숙달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자신감이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변모하는 곳이며 당신의 존재감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영역입니다. 한 번은 위기 상황의 회의실에 들어서는 한 여성 임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 1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그녀를 힐끗거리며 그녀의 의견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없이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숙달의 3가지 차원을 통해 배양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 권위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몸을 가누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낭비되는 동작이나 불안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한 고객은 회의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간단한 것, 바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기 전에 3번 심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늦추고 신중하게 눈을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주 만에 사람들은 그의 임원다운 존재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관계의 숙달입니다. 영향력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서 옵니다. 영향력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네트워킹 기술이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호기심과 전략적 관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관계 은행 계좌라는 원칙을 가르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입금이거나 출금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이전 대화를 이어나가고 요청받기 전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입금입니다.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입금할 때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관계 자본을 쌓게 됩니다. 3번째 차원은 전문성의 숙달입니다. 당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성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깊이 알고 당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할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할수록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차원이 합쳐져 조용한 권위로 이끄는 리더십을 만듭니다. 가장 큰 목소리가 가장 큰 무게를 지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중심 잡힌 확신, 즉 어떤 일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다는 조용한 암에서 나옵니다. 가장 효과적인 리더들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조용한 자신감, 직업적 숙달, 개인적 변화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진실로 기결됩니다. 당신의 다음 결정이 당신의 미래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일도, 다음 주 월요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달력을 열고 내일 아침 첫 30분을 자신감 가속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이메일도, 회의도, 방해 요소도 없는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은 조용한 자신감 챌린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주차에는 매일 당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조금씩 밀어내는 작은 승리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2주차에는 전략적 침묵의 힘을 실행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계획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3. 4주차에는 당신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30일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주는 기계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2주차에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3주차에는 당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보는 변화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완전한 헌신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은 변화에 그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념할 것입니까? 관심은 일이 어려워지면 사라지지만 전념은 동기가 사라졌을 때도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약속하십시오. 소원이나 희망이 아니라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을 말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과정을 신뢰하겠다고, 의심의 목소리가 커질 때도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각의 작은 행동, 매일의 실천, 편안함 대신 성장을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모여 놀라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당신의 독특한 기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완전한 힘을 발휘하여 조용한 자신감으로 이끌고 오직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영향을 미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작할 선택, 인내할 선택,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선택을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바로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목소리가 가장 크고 자신을 가장 화려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존재들은 늘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조용한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단단함과 외면의 평온함이 만나 만들어내는 보기 드문 조합이며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중과 주목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지혜가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그분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20년 전 저는 한 회사의 중요한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보다 통찰력이 부족해 보이는 동료들이 큰 목소리로 대화를 지배했고 제 아이디어는 그대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내면의 토대를 갖는 것임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소음과 혼동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인간의 성취에 대해 연구하며 만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한 자신감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최근에 만난 사람 중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의 존중을 이끌어냈던 사람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필요도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끼어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존재감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자신감의 힘이며 이 힘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저는 성공의 심리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제 삶에서 직접 이 원칙들을 시험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용한 자신감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운전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의실 뒷자리에서 숨죽이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제가 더 공격적이거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만드는 정확한 원칙과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 회의실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종종 가장 강력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도 성공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그 매력적인 존재감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전에서 검증된 원칙들입니다. 당신의 배경, 학력,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이 원칙들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조용한 자신감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힘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 되는 그 힘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감을 오해합니다. 진정한 자신감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이라고 착각하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 실수를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거만함을 진정한 자신감으로 혼동하는 것을 말입니다. 두 명의 임원이 회의실로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임원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우렁찬 목소리로 대화를 중단시키며 모두가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게 합니다. 반면 두 번째 임원은 조용히 걸어 들어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누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3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답은 언제나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뇌 패턴을 연구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이 성장할수록 자기 의심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문자 그대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르게 행동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당신의 뇌를 재배선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한때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해 고군분투하던 영업 임원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기술적 지식과 완벽한 화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잠재 고객을 정보의 홍수로 압도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말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가 진정한 자신감의 의미를 깨달은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법을 배웠고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보다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매출은 3개월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내면의 대화가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내면의 대화를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설 때 단 한마디 말을 하기도 전에 당신의 뇌는 이미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천 가지 생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이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위해 당신의 뇌를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자신감을 만드는 3가지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자신감은 선행 조건이 아니라 결과임을 이해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행동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마다 당신은 자신감의 신경회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실수와 실패는 자신감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감을 쌓는 벽돌임을 인식하십시오. 제가 만난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횟수만큼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좌절이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셋째,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비교가 아닌 기여에 집중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자신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초점이 어떻게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로 옮겨갈 때 바로 그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 사고방식을 결합하면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자신을 개선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게임을 마스터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조용한 자신감의 7기둥이라 부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자기인식의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스타일, 말투, 행동을 모방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당신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완전히 정직해질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닌 척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약점을 감추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타고난 재능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을 만들어내고 당신이 스스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 점진적 탁월함의 연마. 자신감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쌓입니다. 저는 이것을 점진적 탁월함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단 한 가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마스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표 기술일 수도 있고 기술적 전문성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경청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CEO는 매일 아침 단 15분 동안 질문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회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리더십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기둥, 실패를 피드백으로 수용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모든 주요한 돌파구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 바로 뒤에 찾아올 것입니다. 핵심은 실패를 다르게 보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실패는 멈춤 신호가 아니라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방향 표지판입니다. 네 번째 기둥, 성공을 자동화하는 습관. 당신의 습관은 당신 삶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입니다. 당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그것들은 바로 지금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자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습관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나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비밀 무기입니다. 당신이 방 안의 분위기를 읽고 사람들이 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힘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거래가 미묘한 감정적 신호를 읽고 대응하는 능력 하나로 성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이해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둥, 자신감을 고정하는 의식. 매일 당신을 중심에 세우고 당신의 힘을 상기시켜주는 다이 필요합니다. 아침 10분의 시각화일 수도 있고 중요한 회의 전에 목표를 검토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힘든 상황에 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하는 파워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조용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일곱 번째 기둥, 전략적 인내의 힘. 이것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기둥일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을 차별화시킵니다. 전략적 인내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쌓아 올려진다는 것을 알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경쟁사만큼 사업이 빨리 성장하지 않아 좌절하던 사업가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지름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략적 인내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기려는 노력을 멈추고 10년 후의 승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의사결정은 향상되었고 스트레스는 줄었으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아침을 자신감 가속화 의식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첫 30분은 그날 전체를 프로그래밍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자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대신 그 소중한 첫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5분은 감사입니다. 단순히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5분은 당신의 가장 큰 성공들을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뇌가 실패가 아닌 성공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분은 오늘의 도전 과제들을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처리하는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분은 당신의 마음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 일식은 단순히 기분 좋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뇌 훈련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성공을 위한 신경회로를 재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일 변혁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1일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자기 인식에 집중하십시오. 자신감 일지를 쓰십시오. 특히 자신감이 넘치거나 의심이 들 때마다 기록하십시오. 무엇이 그 감정을 촉발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하면 당신의 자신감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8일차부터 14일차까지는 작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하십시오. 평소에 조용히 있던 회의에서 발언하고 미루던 전화를 걸고 피하던 힘든 대화를 나누십시오. 각각의 작은 승리가 추진력을 만듭니다. 자신감이 생기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5일차부터 21일차까지는 당신의 안전지대 확장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당신을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시키는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더 말을 걸거나 한 가지 책임을 더 맡거나 아이디어를 하나 더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반드시 좌절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비판은 사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목받을 만큼 가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좌절은 당신이 멈추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좌절은 일시적이며 모든 비판은 당신이 그것을 최종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단순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작은 승리를 통해 추진력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뇌는 작은 승리와 큰 승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을 기록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작은 승리를 만들어낼 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작은 승리가 다음 승리를 더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승리는 평소보다 1초 더 길게 눈을 맞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만이라도 회의에서 한 번 발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의 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불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복도를 걷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목적의식을 갖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고 그는 더 자신감을 느꼈으며 이는 그가 더 당당하게 행동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선순환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감은 거대한 도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 용기를 내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자신감 근육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실용적인 전략들이 당신의 일상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감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성취 가속화 공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표 설정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용한 자신감을 실질적인 결과로 바꾸는 완벽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결핍의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한 자신감의 토대 위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성공을 예상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그냥 적어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성공을 설계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매일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에 진정한 마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단 1%씩만 개선된다면 1년 후 당신은 37배 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37%가 아니라 37배입니다. 이것이 복리 성장의 힘입니다. 당신만의 성공 청사진을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목표와 구체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두려움은 막연하고 일시적인 장애물로 취급하십시오. 당신의 청사진은 매일, 매주, 매달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전략적 침묵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떠드는 세상에서 침묵은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제가 오래전 한 멘토에게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성공은 소리를 내지만 준비는 조용하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끝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것을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목표에 대해 말하는 데 쓰는 1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쓸 수 있었던 1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전략적 침묵은 당신의 창의적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계획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 마치 이미 성취한 것처럼 작은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진짜 일을 할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압력솥의 뚜껑을 닫아두면 압력이 쌓여 변화에 필요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섣불리 당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귀중한 증기를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뚜껑을 닫고 그 에너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집중시키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정의 정점, 즉 직업적, 개인적 숙달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자신감이 부인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변모하는 곳이며 당신의 존재감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영역입니다. 한 번은 위기 상황의 회의실에 들어서는 한 여성 임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 1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그녀를 힐끗거리며 그녀의 의견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없이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숙달의 3가지 차원을 통해 배양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 건의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몸을 가누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낭비되는 동작이나 불안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한 고객은 회의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간단한 것, 바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기 전에 3번 심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늦추고 신중하게 눈을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주 만에 사람들은 그의 임원다운 존재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관계의 숙달입니다. 영향력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서 옵니다. 영향력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네트워킹 기술이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호기심과 전략적 관대함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관계 은행 계좌라는 원칙을 가르칩니다.